댓글창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활과 리커버리가 서로 목표가 다르다. 네, 목표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정말 배우지 않으면 단지 낫는다는 것이 치료 수준에 이제 그 증상 없애는 수준에서 이제 머무를 수도 있고 또 혹은 이제 증상은 없으셨는데 이후에 일과 대인관계에서의 사회생활로 이제 확장하는 차원에서 이제 낫는다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은 이제 리커버리 개념을 우리가 알게 됨으로써 또 진짜 낫는다는 거는 우리 당사자들의 그런 주관적인 만족감, 본인이 살고자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리커버리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또 댓글에 욕구 탐색 후 충족을 위해 잡코치, 사례관리사를 붙여서 스스로 리커버리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라고 이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쵸. 이제 당사자가 뭐 뭘 하고 싶은지, 이제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좀 구체적으로 그 단계를, 그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그 단계를 쪼개가지고, 어, 곡을 할 수 있도록 잡코치 옆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보기도 하고 가르쳐 주기도 하고 할 수 있도록 또 그 역할을 이제 또 사례관리사가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례관리 잠깐만 내가 거기에 이제 보충을 하나 할게요. 그 재활,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와 재활과 리커버리를 구분해서 이야기하는데, 재활에서 재활을 잘 한다 하는 방법이 어떤 거냐? 큰 목표를 작게 쪼개서 접근한다. 이런 것들이 어떤 거냐 하는 게, 제가 쓴 그 잡초인생이라는 책에 보면, 거기 몇 장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결혼 생활에 대해서 쓴 장이 있어요. 거기 부부간에 결혼했는 거 소개한 게 있는데 조현병 당사자들 한 명은 조현정동인가 그렇고 하나는 조현 남자는 조울증, 여자는 조현병. 그래서 그런데 그런 그래서 만나서 결혼해서 정신병원에서 둘이 서로 이제 나중에 결혼하게 됐죠. 그래서 살게 된 그 사례가 나오거든요. 남편이 이 그 자기 부인 그 케어했던 이야기가 나오고 거기에 그 집안 살림을 가르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남편이 대단했던 게 처음에는 이제 좋아서 결혼했는데 좋아서 결혼하고 나니까 이 여자애가 막 불안해서 어디를 움직이질 못하는 게 밖에만 나갔다 하면은 막 불안해서 5분만 되면 집에 가자 하고 이래서 밖에를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고 이런데 집안에서도 손을 하나 까딱 안 하는 거예요. 집에 뭐 청소, 밥 청소 그러니까 이 남편이 이 아내를 꼬박 한 몇 년을 받들어 모시다시피 하고 이제 산 거죠. 다 밥 해먹이고 청소하고 다 일은 다 하고. 그랬는데 청소를 안 하니까 남편들이 몇 년 살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한계가 오고 가니까 계속 이제 화를 내게 되고 싸우게 되고 그래서 이 남편이 처음에는 오해를 한 거예요. 이 아내가 엄청 이기적이어서 손 하나 까딱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라고.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냥 자기를 부려먹기만 하려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이 남편이 어떤 순간에 문득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맨날 난 못해요 하고 안 하는데, 안 하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자기가 겁이 나서 못 하는 거구나. 안 해봐서 겁이 나서 못 하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이걸 가르쳐야 되겠다. 그때부터 제가 집안 살림을 가르쳤는데, 제일 처음 가르친 게 걸레, 빠는 것부터 가르쳤는데 처음에 몇 날 며칠은 자기가 걸레를 빠는 거를 밖에서 옆에 지켜만 봐라. 몇 날 며칠 빨고 그 다음에는 걸레를 자기가 이제 웬만큼 짜고 나머지 네가 좀 짜는 게 아니라 걸레를 요거를 네가 저기 갖다 널어라. 그것만 가르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그 다음에 걸레를 조금만 짜고 그 다음에 네가 마저 짜봐라.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역할을 바꿔서 이제 네가 이제 걸레를 빨아봐라. 내가 널어줄게. 그 다음에는 뭐 등등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식으로 이 역할을 바꾸고
해서 쭉 해나간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집안 걸레 빠는 거부터, 그 다음에 걸레 빗자루질 하는 거, 걸레로 당 닦는 거, 그 다음에 설거지 하는 거, 가르친 거, 밥 하는 거, 빨래 돌리는 거, 뭐 등등 하나부터 쭉 가르쳤는데, 그런 과정들이 나와요. 그래서 재활이라고 하는 게 단계로 작은 목표로 쪼개서 한다는 게 어떤 건가 알고 싶으면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읽어보셨던 분들도 다시 한번 그 부분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자칫하면은 이들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게을러서 안 한다. 라고. 근데 아니에요. 저기도, 그 부인도 나중에 청소하는 걸 배우고 나니까 청소하는데 재미를 붙여가지고 그 전에까지는 하는 게 낙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다음부터 집에 하루에 막 3시간, 4시간씩 하면 막 계속 청소를 해서 집을 반짝반짝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니까 자기는 청소가 너무 재밌더라. 그래서 막 눈 뜨면 이제 밖에는 자유롭게 못 나가도 집안에 청소하는 재미로 한동안 살았죠. 근데 그렇게 집안에서 청소를 잘하게 됐는데도 밖에는 재활센터 와서는 손 하나 갖다가 안 하더라고요. 우리 집에 와서 손 하나 갖다 못해요 하고. 근데 그거를 다시 이 남편이 또 똑같이 가르친 거예요. 우리 집에 와서도 못해요 할 때, 그래, 내가 할게. 니는 옆에서 지켜만 봐라. 해서 컵 다 씻고, 그 다음에 니는 요 컵을 저기 올려놔라. 그것만 시키고, 그런 식으로 해서 다 하더니 나중에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역할을 바꿔가지고 지보고 이제 하라고 남편이 옆에서 거들고. 그래하고 나니까 나중에 되니까 나중에 의뢰껏 우리가 뭐 먹고 나면 지가 들어 제가 치울게요 하고 지가 들고 나와서 이제 다 치우고 나머지 당사자들하고 우리는 그냥 방 안에서 노는 거예요. 지가 다 하고.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작게 작게 목표를 쪼개서 하면. 그래서 지금 했던 것도 치료한다는 것과 재활한다는 건 다르다. 방법론이 다르다. 우리가 방법론을 몰라서 전문가도 그걸 몰라서 실천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분들도 그렇고 이게 치료, 재활, 리커버리 개념이 다르다, 방법론이 다르다 알아서 고려하시면 됩니다. 문득 그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어요. 네. 계속 이야기하셔요.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댓글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 아까 저기 댓글창 욕구 탐색 후 충족을 위해 잡코치 사례관리사를 붙여서 스스로 네. 리커버리 할 수 있게 두 해야 한다. 번, 네, 두 번째 회복은 증상 완화, 리커버리는 사회생활 적응 도록, 음, 땡땡땡. 치료, 재활, 리커버리의 개념 자체가 다르다는 강의 핵심 내용이다. 라고 인지해 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다음 댓글은 증상 치료보다 사회 적응보다 개인의 행복, 리커버리라고 정리해 주셨고요. 교수님의 당사자들을 위한 사랑을 담은 귀중한 열강, 너무 현실에 와닿아 가슴이 먹먹합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교수님의 열강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두 분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의 청년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잡초 인생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잡초 인생 4장 부분이고요. 명강의 감사합니다. 했고요. 또 울림의 시간입니다. 치료라는 미명하에 떠내려가게 하지 말고 본인이 심리적으로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진정한 리커버리가 되도록 이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래, 그래요. 자, 이제, 그래서 끝날 때가 돼서, 우리, 뭐, 한 몇 분이라도 혹시 하시고 싶은 이야기, 뭐, 강의 들은 소감, 뭐, 말씀해 주실 분 있으면 말씀을 몇 분이라도 듣고 끝내고, 아니면은, 오늘은 뭐, 질의응답 없이 끝내든지, 그거. 누구든지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네, 주시겠습니까?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말씀하셔요. 고재선을 먼저 키셨네. 예, 예, 말씀하셔요. 예, 예. 저는 이제 조금 와닿았던 부분이, 예, 이제 환우한테, 당사자한테 잡고치를 붙이거나 사례 걸려서 실질적으로 붙여가지고, 음, 그 목표를 너무 높게 놔두지 말고 세세하게 나눠서 하나씩 해보자. 그게 저한테는 많이 좀 와닿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아내 같은 경우가 다이소를 다니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봐요. 오늘 음, 일하는데 뭐 불편했어? 뭐가 잘 안 된 거 없었어? 그래 음, 물어보면은, 음, 근데 회사에서, 다이소에서는 물건을 빨리빨리 정리해가지고 박스 까대기를 하고 물건을 빨리빨리 정리해주기를 원해요. 그렇죠. 근데 아내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한 1, 20% 조금 느린가 봐요. 음, 그리고 아내는 박스 정리를 하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또 물어본대요. 음, 뭐, 종소 어디 있어요? 뭐, 음, 양화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아, 그러면 아내는 그게 굉장히 막 싫은 거예요. 음, 하나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음, 왜 손님들이 와서 물어보냐. 음, 그리고 제가 그래서 답변을 했어요. 아니, 내가 손님이라도 직원이 있으면 당연히 물어보지 않을까? 그러면 굉장히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아니, 지 물건 지가 알아서 찾아서 해야지. 내가 하나에 집중하고 있는데 왜 나를 건드려? 막 이렇게 큰 소리를 치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근데 나 같으면 그래도 일단 잠깐 멈추고 답변하고 일을 할 것 같은데, 근데 어, 그거를 잘 이해 못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런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좀 답변해주면 좋을지. 그래갖고 제가 좀 더 깊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하니까 음. 참견하지 마. 그러면 또 승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잡 코치라든지 네. 사례관리사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또 내가 그 역할을 해야 되나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아, 이건 좀 다른 거. 우리나라에는 지금 잡 코치도 없고 사례관리사도 없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지금은 무조건 받아주는 역할을 하셔야 돼요. 가르치시면 안 돼요. 아, 그럴까요? 그냥 무조건 아 그랬나 아이고 참 그 답답하네 손님들이 좀 안 물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네 네. 참 그러면 일하다 말고 좀 짜증 나겠다. 아유, 그렇겠다. 무조건 받아주셔요. 가르치려 하지 아니, 근데 마시고. 일하다가 불편한 거를 저한테 이렇게 불평을 표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아내분이 어디에서 그 불평을 하겠어요? 아무도 들어줄 사람이 없잖아요, 주변에. 그래서 그 불편을 내가 이렇게 조언을 해주면 또 그걸 또 승질을 낸단 말이에요. 조언해 주지 마셔요. 아, 조언하면 그럴까요? 안 돼요. 아, 가족은, 가족은 지원자가 되어줘라. 아, 치료자나 교육자가 되지 마라. 가르쳐 그럴. 주려고 하지 마라. 아니, 지가, 본인이 물어봐서 답변해 줄 때 또 짜증을 아니, 안 내세요. 가르쳐 줘도 돼요. 누군가는 가르쳐 줘요. 아, 옆에 그럴까요? 답답하니까 딴 사람이 가르쳐 줘요. 제가 할 필요는 가족은 없다는 절대로 가르쳐 얘기거든요. 주려면 안 돼요. 가족은,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들이 다들 착각하는 게 내가 가르쳐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가르쳐 줘야 저게 밖에 나가서 덜 예, 힘들지. 이렇게, 그쵸. 아니에요, 아니에요. 가족은 가르쳐 주는 역할을 하면 안 돼요. 가족은 아, 그냥 지지자, 지원, 지편. 지가 엉뚱한 틀린 이야기를 해도 사람하고 싸웠는데 내 들을 때 분명히 지가 잘못한 건데도 지가 예. 화내고 있다. 아, 그래도 갖다가 화났겠다. 지 편 들어줘야 돼요. 아, 그게 가족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좀 아니에요. 아니. 회사가 아니, 못하게 그게 우리가 흔히 가족들이 또 그렇게 착각한다니까. 내가 지를 지 편 들어주고, 그래. 니 참, 니가 억울하겠네. 하고 지 편 들어주면은 지가 잘못된 거 몰라서 앞으로도 계속 그러지 않을까? 예, 아니에요. 예, 예. 지 편 들어주고 지가 욕하고 싶은 거 실컷 욕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게 상황이 객관적으로 보여요. 지가 음, 속이 상했을 땐 상황이 객관적으로 안 보여요. 지 입장에서만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역할을 가족이 하셔야 돼요. 속에 있는 그 화를 풀어내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럼요. 말씀이신가요? 화만 아, 풀어지면 나머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거. 그때 가면 지도 화가 풀어지면 합리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종류의 지적이나 손님들이 와서 말할 때는 친절하게 답해야 된다. 그거는 가르쳐도 그 안에 팀장이든 누군가가 가르쳐요. 그런 것 예.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불러다 놔놓고 아이고 일하더라도 손님이 와서 뭐 하면은 친절하게 답하세요. 그 다이소의 그 팀장이 해야 되는 역할이지 아, 받아주는 게 역할이에요.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분, 한두 분이라도 더 말씀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시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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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강의를 들으면서 느끼는 거지만, 예, 우리 교수님의 열강에 사실은 감사드립니다. 예, 누가 이렇게
이런 그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강의를 해 주실까 하는 생각을 하면은 예,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 예, 오늘 강의 내용을 제가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하는 거를 좀 정리를 했는데 들어보시고 좀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어, 저 전통적인 개념의 치료라는 거는 이제 병원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예,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재활이라는 거는 그 사회 적응이라는 예,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리커버리라는 부분은 한 단계 더 나가서 개인이 행복한 삶을 사는 거를 음. 말한다. 뭐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맞습니다. 예, 예. 그 리커버리는 주체는 당사자가 돼야 되고 다른 사람들은 조언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조언이 의미입니다. 아니고 예. 조력, 조언. 조언이라면 또 잘못하면 조언해주면 간섭하는 게 되죠. 조언이 아니라 조력을 해주는 거다. 지가 원하는 게 있는데 지 힘으로 안 되는 게 있을 때 뒷받침해주는 것, 뭐 등등 예. 이런 조력, 그러면,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 예, 예. 그러면, 저, 이게 순서가 음. 이제 그런 단계로 가는 건지 아니면 한꺼번에 리커버리 단계로 가기 힘드니까 통상적으로는 재활 갔다가 이렇게 리커버리 가는 것이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건 아닙니까? 우리가 과거에 잘못 생각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옛날엔 잘못 생각했었다. 지금,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증상부터 예, 없애고, 예, 그 다음에 사회생활을 잘하게 하고, 자, 예. 처음에 과거에는 전문가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증상만 없애면 사회생활은 저절로 잘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 예, 증상이 있어서 지가 취직을 못 하는 거지. 증상만 없애주면 취직도 당연히 되는 거고, 친구 관계도 당연히 음, 잘 되고, 예, 사회생활을 아무 예, 문제 없이 한다.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잘하게 하는 거는 전문가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 예, 옛날에 1950년대, 1960년대, 예, 그리고 예, 1970년대까지는 미국의 전문가들도 내가 해야 되는 건 증상 없애주는 게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이지. 증상만 없애주면 지가 지금 망상환청 때문에 취직 못하는 거지. 그 다음에 지가 막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그러니까 취직 못하는 거. 불안한 거, 우울한 거 저것만 없애주면 나머지 취직은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예, 예. 당연히 증상만 없애주면 저절로 나머지는 다 저절로 지가 스스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증상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증상이 거의 없는데 백수로 살더라는 거예요. 예, 예. 집 밖에를 못 나가고 취직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생각을 고쳐 먹었다. 모든 전문가가 아니라 일부 전문가들이 증상만 예, 없애는 거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사회생활을 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사회생활을 하게 하려면 이때까지 우리가 사용하던 상담 방법, 우리가 사용하던 뭐 무슨 집단 상담이든 개인 상담이든 그런 방법 가지고는 이건 안 되는구나. 새로운 상담 방법, 새로운 무슨 그 교육 훈련 방법, 새로운 지원 방법, 새로운 예, 방법이 필요하구나. 해서 예, 사회생활을 목표가 벌써 다르잖아요. 예, 우리가 예, 목표가 증상을 없애는 거가 목표인 것과 예, 예, 사회생활을 잘하는 게 목표인 거는 전혀 딴 거예요. 예, 맞잖아요. 예, 우리 예, 공부로 예, 따지자면 영어 공부 잘하는 것과 수학 공부 잘하는 건 전혀 딴 거잖아요. 영어 예, 예, 잘한다고 저절로 수학 잘하게 되는 게 아니고 예, 그런 예, 것처럼 증상 없앤다고 저절로 사회생활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상 없애는 건 없애는 거고 그건 그 노력대로 해야 되지만 그거 하지 말라 소리가 아니에요.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 학교 공부를 하는데 내가 영어 공부, 수학 공부에 비유했지만 난 지금 영어를 일단 잘하면 되겠구나 하고 영어 공부 열심히 했는데 그 다음에 수학이 안 되더라. 그럼 영어 예, 예, 공부하지 말고 수학 공부만 하라 소리 아니잖아요. 영어 공부도 하고 수학 공부도 해라. 그 소리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데 영어 공부하는 방법하고 수학 공부하는 방법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예, 예, 목표도 다르고 그래서 사회생활을 잘하게끔 돕는 방법이 다르더라. 목표도 예, 다르고 그래 무조건 목표는 사회생활을 잘하는 거. 사회생활을 잘한다는 건 딱 두 가지예요. 복잡할 것도 없고 자기 일을 하도록 하는 것 하나는, 그 다음에 대인관계 잘하도록 하는 것 또 하나는,
이렇게 두 가지더라. 그래, 그 두 가지 목표 딱 잡고, 그러면 일을 잘하게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한테 무슨 일 하고 싶으냐 물어봐야 되죠. 예, 예. 물어봐야 되는데, 처음에는 엉뚱한 소리 삑삑 한단 말이에요. 무슨 일 하고 싶으냐 했더니, 자기는, 무슨 큰 회사 막 하나 차려서 회사 사장하고 싶다. 아니면 뭐 하다못해 소박하게는 옷가게 내서 내가 옷가게 하고 싶다. 커피숍 내서 커피숍 사장하고 싶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목표라고 받아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보니까 이거는 뭐 아직 사장이 아니라 지금 밑에 서빙하는 역할도 못 하는데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목표를 잡는 것부터가 문제라는 거예요. 지가 원하는 대로 한다는 걸 우리는 흔히 잘못 생각하면 말도 안 되게 지가 이렇게 하는 거를 지가 뭐 내가 커피숍 차려달라, 커피숍 차려주는 거 그게 아니고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구 탐색을 해야 된다. 목표 잡는 게 무지무지하게 중요해요. 엉터리 목표를 잡기 때문에 몇 년을 고생하고도 헛바퀴만 도는 거예요. 우리 애들 중에 대학 서울대 가겠다고 5수, 6수, 7수, 8수 하는 놈들이 수두룩해요. 지금 의과대학 가겠다고 5수, 6수, 7수, 8수 하는 애들이 수두룩해요. 조현병 조울증 있는 애들 중에. 그 목표, 엉터리 목표를 잡고 엉터리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또는 저거는 공무원 시험 보겠다고 나이 40이 되도록 10년 이상을 공무원 시험 보겠다고 방에 틀어박혀가지고 있는 아들이 수두룩해요. 도서관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애들이. 예. 조현병 조울증에. 그거는 목표가 아니에요. 목표 설정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누군가가 그 목표에 대해서 서로 물어주고 의논해주고 해서 깊이 있는 자기 탐색을 해서 진짜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발견을 하게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을 아무도 안 해주니까 엉터리 목표를 세워놔놓고 그거를 하겠다고 계속 하니 사회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목표 잡는 것부터. 그래서 욕구 탐색. 무조건 기본이 욕구 탐색이 니하고 진짜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네 인생에 뭐가 괴롭냐 등등. 이 욕구 탐색하는 것만 해도 일주일에 한 번씩 1시간씩 상담을 해서 6개월을 상담을 해야 간신히 진짜 욕구가 나온다는 거예요. 진짜 욕구가 나오기까지. 예. 이게 뭐 몇 번 상담해서 진짜 욕구 안 나와요. 애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해서 6개월을 상담해야 빨라야 6개월 상담해야 간신히 나온다는 거예요. 진짜 욕구가 뭔지. 그렇게 해나가는 거. 그러니까 보세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상담을 한다 할 때, 증상을 없애는 상담한다 할 때는 맨날 수치심이 문제다. 맨날, 뭐가 자신감 없는 게 문제다. 뭐가 문제다 해가지고, 또는 부모한테 화내는 게 문제다. 그래서 맨날 뭐가 문제인지 찾아서 그 문제를 없애는 게 상담이고 치료다 해서 하는 요 방법이 치료적 마인드라는 거예요. 그 방법 가지고 백날 해봐야 사회생활 잘하는 거에 별 도움 안 된다 이 소리예요. 뭔 말이냐면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매우 가벼운 문제 가진 사람들은 그것만 다뤄주면 돼. 사회생활은 지가 알아서 잘해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주면 되는데 조현병처럼 조울증처럼 심각한 이런 정신질환이어서 스스로의 힘으로 안 될 때 백날 우울증 없애주는 상담하고 백날 불안 없애주는 상담하고 백날 그 화 풀어주는 상담하고 자존심 올리는 상담하고 내지는 백날 어릴 때 뭐가 뭐 수치심이 어쩌고 뭐가 신뢰감이 어쩌고 그런 상담 백날 해봐야 직장 구하는 거에 도움 안 된다. 쉽게 표현하면. 예. 직장 구하는 건 어떻게 해야 도움 되느냐. 바로 직장을 목표로 해야 도움이 되는 거예요. 직장. 네가 원하는 직장이 뭐냐. 그 직장 들어가려면 토플 성적이 몇 점 나와야 되느냐. 600점 넘어야 된다. 그러면 토플 성적 어떻게 600점 넘길까. 거기에 초점을 둔 상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상담이다.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뭐 어땠느냐 부모한테 뭐가 화가 났느냐 이거 붙들고 있는 거 상담 아니에요.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라는 개념과 심리에서도 심리 치료와 심리 상담을 구분해라. 치료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이거 못 해준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심리학자들도 심리 치료한다, 심리 상담한다 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그거 치료라는 개념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조현병 조울증에는 도움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하는 방법 가지고. 예, 예. 그래서 조현병 조울증인 사람들은 증상도 증상의 문제지만 증상이 가라앉고 나면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사회생활을 하게 도와줘야 되는데 그 상담을 하더라도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뒷받침해주는 상담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딱 두 가지. 복잡할 게 없다니 딱 두 가지. 어떻게 하면 일을 할 수 있게 할 거냐. 일할 수 있게 하는데 초점을 둔 상담. 그리고 그 일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의 목표가 분명해져야 되죠. 이 목표를 분명하게 잡아낼 줄 아는 상담을 해줘야 되고 대인관계도 어떻게 하면 대인관계를 잘할 거냐. 이거를 분명하게 그럼 대인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할 거냐. 수학 문제 푸는 방법하고 똑같다니까요. 대인관계에서 뭐가 안 되더냐를 기록해 와서 오답 노트 가지고 와서 그거 가지고 조목조목 서로 분석해서 해야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상담 방법 자체가 다르다. 치료적 마인드를 가지고 상담하던 사람하고 재활 마인드를 가지고 상담하는 사람은 상담 목표도 다르고 상담 방법도 달라요. 예.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치료도 해야 되고 재활도 해야 되지만, 그래서 재활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데 그렇게 하려 하다 보니까 치료를 시키려 하고 재활을 시키려 하다 보니까 이제 가만히 보니까 전문가가 들어서 당사자를 자꾸 끌고 가려 하는 거예요. 예, 예. 치료적 마인드나 재활 마인드를 가진 가족들은 가족이 환자를 끌고 가려 해요. 끌고 가려 하는데 결국은 이게 끌고 가려 했더니 되느냐 안 되더라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 나오는 게 리커버리예요. 우리가 다 새로운 방법, 새로운 개념, 새로운 방법이 나온다는 건 뭐냐면 이전의 개념, 이전의 방법으로 됐을 것 같으면 새로운 건 나올 필요가 없어요. 이전의 방법 가지고 해결이 안 되더라. 해결이 안 되니 새로운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새롭게 나온 게 리커버리다. 리커버리다. 자, 그래서 발달 단계로 보자면 치료의 개념이 제일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재활의 개념이 나오고 1950년대, 60년대는 치료, 1970년대, 80년대 재활, 그러다가 1990년대, 2000년대 들어서 리커버리, 미국의 경우에 우리나라는 아직도 치료밖에 없어요. 우리는 재활도 없고 재활도 그야말로 서울이나 경기권에서 조금 그나마 있는 거지. 재활도 없고 리커버리는 단어조차 몰라요. 의사들이. 심리학자도 리커버리라는 단어를 모르고 상담하는 사람도 단어를 모르고 개념조차 난 들어본 적도 없다. 수두룩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제가 이 극단적으로 미국으로 따지면 미국의 1960년대 수준이다. 1970년대도 안 됐어요. 제가 볼 때 우리나라는 미국의 1960년대 상황이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 약 빼놓고는 약은 최첨단이에요. 약은 최첨단인데 나머지는 미국의 1960년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비유하잖아요. 제가 옛날에 필리핀에 여행 갔더니 필리핀에 호텔에 묵었는데 호텔의 앞에서 딱 쳐다보면은 시내가 우리나라 도시처럼 돼 있어요. 이게 지금의 2020년대, 2000년대 이 도시인데 뒤쪽 창문으로 봤더니 완전히 판잣집들, 우리나라 1950년대, 60년대 집들의 상황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유를 그래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정신보건 분야 실정이 그렇습니다. 약은 지금 미국하고 우리하고 똑같아요. 같은 약을 써요. 뭐 처지는 것도 없고. 약은 똑같은 약을 쓰는데 약 빼놓고 다른 건 전부 다 미국의 1960년대 상황이에요. 1960년대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60년을 뒤져 있어요. 우리가 미국하고 비교하면 60년을 뒤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또 답답하다는 게 그러면 미국을 목표로 해서 우리도 그걸 따라잡자. 우리가 옛날에 못 살던 나라에서 잘 살던 나라가 된 게 그거잖아요. 따라잡자 해서 처음에 뺏겨왔잖아요. 예, 예. 미국을 뺏겨왔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은 뺏기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협회가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가족협회는 우리가 나미를 모델로 하자. 미국의 나미라고 하는 정말 훌륭한 단체가 있는데 우리가 그 단체가 하는 활동을 하자. 그래서 그 단체가 하는 8주 교육 프로그램 가지고 와서 우리도 교육하겠다. 그 단체가 하는 뭘 하겠다 하고 그 단체를 우리가 연구하고 그 단체를 따라가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자, 전문가들도 우리가 미국의 전문가들이 했는 게 있으니 우리도 그걸 따라가야 되겠다. 하면 되는데, 자, 이게 뭐 의사들부터도 미국을 본받으려 해야 되는데, 약물만 미국을 본받으려 하지, 약 이외의 거는 미국을 본받을 생각을 안 하고, 심리학자들은 애초에 미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도 없고, 심리학자들은 조현병, 조울증에 관심 없어요. 저건 왜? 돈이 안 되니까. 조현병, 조울증 가지고 자기가 밥 먹고 사는데 도움 안 되니까. 심리학자들은 관심도 없고, 등등. 그리고 이게 도대체 뺏겨올라 해도 뺏겨올 사람이 없는 게 우리나라 가족들도 영어 잘하는 가족들이 많은데도 영어 자료를 안 읽어요. 정신과 의사의 말만 듣지. 영어 자료를 읽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공부하기 너무너무 좋아요. 이제는 영어 몰라도 구글 들어가서 번역만 치면 한글로 다 번역돼 나오는데 번역이 좀 엉성해도 대강의 뜻은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가족분들이 제발 우리나라 자료만 보지 말고 우리나라에 볼만한 자료가 없으니 미국 자료 자꾸 찾아서 외국 자료 자꾸 찾아 좀 읽으십시오. 뭐를 믿어야 될지 모르겠으면 미국의 나미 자료 읽고, 그 다음에 미국 국립정신건강연구소 NIMH 자료 읽고, 그 다음에 미국의 정부 공식기관 셈사 자료, 그런 건 다 믿을만 하잖아요. 그래, 그런 자료들을 찾아 읽으십시오. 제가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오늘은 제가 계속 질문 나오면 답을 간략해야 되는데 너무 제가 갑갑해하면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그래서 그 순서대로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질문하신 게 치료 먼저 하고 재활하고 리커버리 해야 되느냐. 아니, 무조건 리커버리, 어차피 리커버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이미 밝혀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가족들도 다음 시간에 강의를 하겠지만 가족들도 그 순서로 가요. 초반기 가족은 치료 생각하다가 한 5년쯤, 4, 5년 지나면 그때부터 사회생활 시켜야 되겠다. 리커버리 생각하느라고 또 리커버리입니다. 재활하겠다고 10년, 20년 붙들고 씨름하다가 나중에 20년, 30년 지나서야 아이고 그게 다 무슨 소용있노, 행복하게 사는 게 최고지. 그래서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럴 거를 뭐하러 10년, 20년, 30년을 애를 붙들고 재활을 시키겠다고 씨름을 하며 치료를 증상 없애겠다고 씨름을 하느냐는 소리예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제일 중요한 건 무조건 지하고 내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야. 가족들이 목표로 해야 되는 거 딱 두 가지다. 하나는 네 행복하게 살아라. 또 하나는 나하고 네하고 사이좋게 살자. 이 두 가지가 최고의 목표라는 거예요. 이 최고의 목표를 딱 설정해 놓고 네가 스스로 행복하게 살고 나하고 사이좋게 살고, 그런데 증상은 그거에 걸림돌이 되니 네가 행복하게 못 살게 자꾸 증상 때문에, 그럴 때 그 증상을 없애려고 해야 되는 것이고, 재활도 마찬가지로 행복하게 살려고 재활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최상위 목표를 리커버리로 두고 치료를 하고 최상위 목표를 리커버리로 두고 재활을 하시라, 그 이야기예요. 그 순서대로 하시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확실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교수님.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 이제 시간이 돼서 그 사이에 또 댓글들이 많이 올라와서 쭉 읽어드리고, 그러고 이제 마쳐야 되겠네요. 김재은 선생님 읽어주실래요? 어디서부터 읽어야 되느냐 하면, 잡초인생 본 기억납니다. 이야기. 그 다음에 울림의 시간입니다. 보셨나요? 울림의 시간이면 치료라는 미명하에 떠나려가게 하지 말고. 까지고요. 네.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외부라서 먼저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건 어디지? 저도 너무 딸 편이 못 돼주는 게 깊이 반성됩니다. 편되어 준다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당사자 입장에서 가족이 솔직히 얘기하면 당사자가 많이 힘들어합니다. 스스로 깨우치고 알게 되더군요. 무조건 예스라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께서 가족은 무조건 지 편이 되어준다. 주문처럼 새겨야겠습니다. 엄마는 자기 자식을 자기가 가르치고 꾸지람해야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일매일 새깁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는 내 욕구, 내 자신을 저 오타입니다. 진짜 욕구 나오는 것이 그리 어려운 것은 비주장성과 관련이 있을까요? 예, 비주장성하고 관련이 있어요. 비주장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또 자신만의 적당한 욕구 탐색, 직장 생활, 대인 관계, 일상 생활을 무난히 할 수 있게 스스로 찾고 만족할 수 있게 조력해주는 것이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교수님 상담, 교수님 강의 상담, 목표 욕구 탐색, 주옥 같은 등등 상담 감사합니다 하셨고, 아하, 그거군요. 의사의 권위의식, 의문이 풀리네요. 의사가 주도해서 약 주고 상담 잠깐 해서 돈 많이 벌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 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참 맞는 말씀이세요. 증상 없는 것이 회복인 줄 알았지만, 리커버리가 증상보다 더 중요한 것을 명심합니다. 리커버리는 당사자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증상보다 중요한 것을 다시 깊이 새겨 긴장하고 공부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공부한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을 위한 공부가 아니었음이 증명되는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의 부모 이상의 안타까움의 심정의 열정적인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너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하셨고요. 오늘 속이 시원합니다. 깊은 의심이 풀렸습니다. 하셨고, 아들도 교수님 강의를 같이 듣고 공감하고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하셨습니다. 엄지척을 보내주셨고, 네 스스로 행복하자, 나와 사이좋게 살자라고 하셨고, 명강의 마음에 완전 와닿습니다. 그리고 리커버리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배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라고 댓글을 엄청 많이 달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래, 이래 마무리합시다. 이제 김재현 선생님 마무리 멘트 하시고 마무리합시다. 네, 저도 오늘 교수님께서 그 보충 설명으로 1시간 이상가량 되는 보충 설명을 들으면서 더 리커버리, 치료 재활 리커버리의 개념을 더 자세하게 이해하고 또 와닿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수고했습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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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